저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해부학에 대한 기준이 그냥 기초 중에 개기초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난다는 건 좀 죄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 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걸 운동과 연결 지어보고 방향성을 보고 막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초는 알고 갑시다. 그래야 안녕하십니까,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GH 관련된 부분들 제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나 덤벨 프레스 표현하면서 많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 관절을 싸고 있는 리가멘트와 관련된 부분들의 표현을 선생님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대가 사실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인대가 어떤 방식으로 장력 발생에 대한 개념들을 가져가게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마 지난 강의를 보시게 되면 제가 자, 여기서 레터럴 할 때는 인대 안 늘어난다, 장력 발생 안 한다, 오히려 루즈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고, 두 번째는 덤벨 프레스와 같은 자세에서는 인대가 장력 발생을 한다라는 걸로 표현을 드렸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면 이런 인대들에 대한 텐션 스트레스가 윗팔뼈의 머리와 어깨뼈가 만남으로 인해서 형성된 관절에 안정성을 증가시켜 주는데, 그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허무맹랑한 얘기에 그냥 뭉뚱그린 표현이 아니라 인대들의 장력 발생에 대해서 관절의 부피가 감소하고 하나의 뼈의 관절면과 하나의 뼈의 관절면이 서로 일치성에 대한 기준으로 표면적을 넓혀가는 과정 안에서 외적인 부하가 하나의 뼈를 통해서 그 뼈의 관절면에 도달했을 때 이와 마주하는 관절면이 표면적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그 힘을 잘 받아줄 수 있도록 하는 위치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인대들이 부피를 감소시켜주고 내부의 압력을 높여주는 기준을 통해서 서로 마주하는 힘에 대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뭐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용어 이딴 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선생님들이 인대 같은 거 이름 막 졸라 길잖아요. 그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보이거든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명칭 자체에 대한 언급이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책을 보더라도 그게 어느 위치에 있지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책을 해석하기가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자주 보시면서 한 번 정도만 하루에 이렇게 써주셔도 제가 보기엔 일주일이면 웬만한 건 다 외우고도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그 명칭들 제가 한번 정리는 하겠으나 막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 이 정리되는 개념들이 여기 뼈와 여기 뼈를 연결하는 이 개념이 요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수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 인대들에 관련된 기준들이 사실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클래비클이 가장 몸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가 클래비클, 그리고 요 뼈가 스카풀라라고 하는 어깨뼈잖아요. 그리고 얘가 휴머러스라고 하는 위팔뼈고요. 자, 이 뒤쪽에서부터 좀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 이 색깔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파란색이 코노이드거든요. 그리고 요 녀석이 트라페조이드라 그래요. 합쳐가지고 CCL이라 그래서 코라코 클래비큘러 조인트라 그래요. 이 두 인대가 부리빗장 인대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부리빗장 인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생님들이 전거근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내려오거든요. 앞쪽에서 보면 이런 방향, 갈비뼈로 붙으니까 어깨뼈 뒤로 돌아와서 앞쪽에 얘가 이제 구심성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요 인대 두 녀석이 텐션이라고 하는 장력 발생을 해요. 그때 클래비클이라는 녀석이 이마축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마면에서 보시는 거니까 이마축을 기준으로 얘가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을 해요. 이 포스테리어 로테이션을 할 때 여기 가운데 보면 스터넘이라고 하는 뼈 중에 메뉴브리엄이라는 뼈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예전 흉골병이라고 하거든요. 그 메뉴브리엄 가쪽에 보면은 여기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 관절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SC 관절이라 그래요. 이 SC 관절이 앞서 표현드린 시상면에서 포스테리어 로테이션 뒤돌림을 하는 과정에서 SC 관절과 NC 관절에서 닫힌 관절 위치라고 하는 클로즈 팩트 포지션을 표현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클로즈 팩트 포지션 뭐라 그랬죠? 닫힌 관절 자세. 관절 내의 부피가 적으며 최소인 거죠. 적은 상태에서
하나의 뼈의 관절과 이와 마주하는 또 하나의 뼈의 관절의 표면적이 가장 넓은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잘 받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도에서 그렇게 높은 무게를 이렇게 들어도 가능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전거근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가 명확해야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의 능동적인 조직과 수동적인 조직을 볼 수 있다고요. 그 개념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녀석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라코 에이크로미올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에서 에이크로미온이라는 녀석을 연결을 하는데 이게 어깨뼈의 지붕에 대한 부분들을 에이크로미온에서부터 이렇게 형성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여기를 좀 덮개처럼 덮고 있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늘 색깔 같은 걸로 좀 표현된 게 요게 이제 그 유명한 코라코 휴머랄이거든요.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오해돌기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뒤쪽에 맨 가쪽이에요. 그래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위팔뼈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의 임상적 손상이 나오게 되면 1차적으로 내가 가쪽 돌림을 하고자 할 때 얘 손상이 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구조적인 불편함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외회전을 해버리게 되면 얘가 텐션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고객들이 어깨 앞쪽이 겁나 아프다라고 판단이 되거나 표현을 하신다면 요건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서 초음파 검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부터 확인을 하는 게 순서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요거를 딱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약간 앞쪽이지만 시간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약 1시 방향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뭐 한 대충 3시로 보세요. 그리고 여기가 한 아래쪽이 6시 정도로 보세요. 자, 요렇게 위에 거 1시 방향, 요거 3시 방향, 6시 방향 뭐 요 정도로 표현을 할 때 요거를 이렇게 제가 뽑아서 일로 좀 끌어당길게요. 써야 되니까. 얘를 글레노 휴머랄 리가먼트라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가 수페리어예요. 그게 맨 1시 방향 쪽. 그 다음에 3시 방향 쪽이 우리가 미드라고 정의를 해요. 인대 자체를. 그 다음에 한 6시 방향 정도가 인페리어 정도로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인페리어가 또 2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이게 또 앞밴드라 그래서 안테리어 쪽이 있고 포스테리어가 있고 앞밴드와 뒤밴드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악셀러리 파우치라 그래요. 주머니 같은 공간. 요로 팔을 들잖아요. 위팔배에 저 대가리가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팔을 드는데 대가리가 지금 일로 밑으로 슬라이딩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있는 인대 사이에 악셀러리 파우치라는 공간으로 대가리가 슬라이딩을 해주면서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광배근하고 대원근 막 이런 게 겁나 쇼트한 상황이잖아요. 내려오는 슬라이딩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떤 상황이 되냐면 팔을 벌림하고자 할 때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SC 관절에서 관절 보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육만 보상하지 않아요. 관절도 보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관절에 대한 개념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관절이 왜 잘 안 움직여? 어떤 연부 조직들이 제 기능을 못해서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이 된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 팔이 못 올라가는 원인이 이 밑에 있는 녀석들 때문인 거잖아요. 그럼 이 녀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벌림을 해놓고 팩메이저라든지 라티스머스 돌지라든지 아니면 테레스 메이저와 관련된 스트레칭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관절이 움직이고자 하는 아스트롤로지, 관절 운동 형상학 입장에서 위팔뼈의 대가리가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구르고 미끄러지는 방향이 반대로 일어나게 된다. 어느 상황일 때? 컨벡스한 뼈가 컨케이브한 뼈를 기준으로 갈 때, 즉 볼록한 뼈가 오목한 뼈를 기준으로 회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구르고 미끄러지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위로 굴러가는 위팔뼈 대가리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슬라이딩이 일어나는 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고. 근데 어덕트 그룹들이 당기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대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대를 설명한 이유가 선생님들이 이 인대에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의학인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스트레칭을 여기서 왜 해야 되는지, 전거근 운동의 중요성이 뭔지
이 개념들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팔이 잘 움직이기 위해선 또 어떤 방식을 봐야 되는지.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관련된 부분들 제가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덤벨 프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표현도 드렸잖아요. 그쵸? 이때 인대가 장력 발생하는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지금 얘가 주행 방향이 좀 이런 식으로 나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실제도 그러기도 하고. 자, 요거 넙다리뼈 피머본이거든요. 근데 그냥 윗팔뼈, 상완골, 휴머러스를 그냥 보세요. 자, 이 헤드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벌림을 할 거야. 이게 지금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인대는 스스로가 수축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 그랬죠. 얘는 수축성 조직이 아니니까. 맞죠? 비수축성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거리에 대해서 얘가 벌림하면서 이게 짧아지는데 인대가 길이가 길어지겠어요? 상대적으로 좀 루즈해지는 상황이 나오겠어요? 루즈해지지. 그래서 이런 부피가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루즈해지니까 공간이 더 커진다고. 그때 이런 대가리가 움직일 수 있는 병진 운동이라고 하는 트랜슬레이션이 많이 나오게 된다고. 근데 덤벨 프레스는 잘 보세요. 덤벨 프레스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그냥 정상적으로 해부학적 자세 약간 30도만큼 내외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이렇게 가는 방향은 외회전으로 가는 거잖아. 이건 내외전이고 외회전이니까. 그러면 이 상황이 외회전 과정이라면 위팔뼈가 지금 이렇게 돌아 올라온 거죠. 그럼 보세요. 요거 포인터를 인대로 보세요. 요게 요 앞에 붙어놨어요. 자, 그리고 제가 팔을 외회전을 줄 거예요. 자, 요렇게 주면 요 돌아가죠. 보이세요? 여기 붙어 있던 게 이렇게 주면 돌아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앞에 있었는데, 맞죠? 앞에 있었는데 내가 팔을 덤벨 프레스와 같은 자세를 하면 지금 인대가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앞으로 갔어요? 뒤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던 녀석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위팔뼈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좀 고정돼 있고 얘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림이. 그러니까 텐션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좀 줄어들면서 내부의 압력도 좀 증가될 수 있는 기준을 가져가게 되고 그게 음압을 유지한다라고도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윗팔뼈의 대가리가 돌아가는 이 180도 팔을 완전 벌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림하는 과정에서 윗팔뼈하고 글레노이드, 포사, 관절 요 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일치성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역도에서 고중량 이렇게 들 수 있는 기준이 무게가 저 끝에 있는 이렇게 오면서 윗팔뼈 힘을 딱 받아서 SC 관절 들어와서 립 타고 등뼈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과정에 대한 개념이라고 역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틀림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현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인대 겁나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공부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막 졸라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냥 책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뭐 세포 분열 관련된 걸 표현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자주자주 접하다 보면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 안에서 이런 해석들이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이 해부학에 대한 기준이 그냥 기초 중에 개기초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고객을 만난다는 건 좀 죄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매일 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걸 운동과 연결 지어보고 방향성을 보고 막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기초는 알고 갑시다. 그래야 기본으로 올라갈 수 있고 기본을 넘어선 심화까지 갈 수 있는 개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